안녕하세요, 전상일입니다. 이제 벌써 야구의 시즌도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2024 페넌트 레이스의 순위가 하나 둘씩 가려지고 있습니다. 9월 22일 현재 기준으로 1위 기아 타이거스, 그리고 2위 삼성 라이온즈의 한국 시리즈와 플레이오프 진출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야구를 취재하는 야구 기자니까 올 시즌의 페넌트 레이스에서 최고 순위를 차지한 기아 타이거스의 어떤 우승 동력, 그 다음에 우승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영상에서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해당 영상을 켰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극히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팬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냥 운전하시면서 혹은 집에서 지루하실 때 한 번씩 라디오 듣듯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작년 3월에 LG 트윈스의 우승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작년 3월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LG 트윈스가 조만간 우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썸네일과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해당 그 영상의 어떤 그 안에서의 근거를 보면 강력한 LG 트윈스의 뎁스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영어권의 선수들이 많이 그 안에서 폭발을 했고, 또한 더블 스쿼드를 달성할 만큼의 강력한 스쿼드를 LG 트윈스의 우승의 이유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 시즌 기아 타이거스의 우승의 이유도 그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사실 기아 타이거스는 작년 시즌에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뎁스로 인한 실패를 가장 뼈저리게 맛본 팀이기도 하죠. 올 시즌에도 그렇지만 작년 시즌에도 기아 타이거스는 굉장히 부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과 작년 시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작년 시즌은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상이 왔던 것이고, 올 시즌은 미리 이런 사태를 대비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 시즌 마무리 캠프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우성 선수가 좌익수와 1루수를 겸업하기 시작한 것도 작년 마무리 캠프였었고, 당시 마무리 캠프에서 이상준이나 한준수 선수를 직접 조련을 하고, 그 다음에 박미 선수를 호주 캔베라에 보내고, 그 다음에 시즌 끝나고 곽도기 선수나 황동원 선수를 드라이브 라인에 보내고, 정혜영 선수도 드라이브 라인에 보내고 하는 식으로 준비를 딱딱딱딱 해놓은 것이 이번 시즌에 기아 타이거스의 우승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 기아 타이거스 같은 경우는 홍종표, 박민, 한준수 같은 이런 새로운 선수들이 기아 타이거스의 우승에 혁혁하게 공헌을 했고, 투수 쪽에서는 김도현 선수나 곽도규 선수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황동화 선수가 5선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서 기아 타이거스의 부상으로의 공백을 정말 잘 메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스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도 부상이 많았어요. 나성범 선수도 시즌 초반에는 거의 나오지 못했고, 김도영 선수도 부상에 있었고, 최영우 선수도 부상에 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변수들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백업 선수들이 잘 메워주면서 굉장히 탄탄한 스쿼드를 이뤄냈던 것이 기아 타이거스의 가장 큰 우승의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현대 야구는 어쨌든 뎁스 야구입니다. 아무리 베스트 라인업이 훌륭해도 과거와 같이 베스트 라인업이 훌륭하네? 이 팀은 우승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죠. 이제는 선발 투수들에게 200이닝을 강요할 수도 없고, 부상 투혼을 강요할 수도 없고, 야수들에게 전경기 출장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선수들은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쉬어야 하고, 충분히 그럴 만한 권리가 있는 선수들이죠. 쉬어야 하고, 그러면 항상 구단들은 그에 따른 대체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체제들이 훌륭한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은 시즌 중반에 넘어갈수록 그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LG 트윈스와 올해 기아 타이거스가 적나라하게 증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쨌든 기아 타이거스가 최근에 상위 지명을 했던 유망주 선수들이 전부 다 궤도에 올라오면서 육성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1차 지명자들이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있죠.
김도영 선수가 올 시즌 리그 MVP급 선수로 성장을 했고, 정우영 선수가 리그 탑 레벨의 마무리로 성장을 했고, 거기에 한준수 선수까지도 주전 포수로서 3할을 치는 주전 포수로 등극을 했고, 거기에 아픈 손가락이던 김기우 선수도 힘을 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 시즌에는 상당히 큰 보탬이 되고 있죠. 거기에 최지민 선수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약간 부침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국가대표 자완 셋업맨으로 성장을 했고, 윤영철 선수도 부상이 있었습니다만 작년과 올해 팀에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최근 삼성 라이온스와의 경기에서 5개의 안타를, 이틀 동안 5개의 안타를 몰아친 윤도현 선수도 있네요. 윤도현 선수 같은 경우도 고교 시절에 상당히 광주 일구에서 주목받던 내야수였고, 중학교 시절에는 광주 지역에서 최대어로 군림하던 그런 특급 내야 유망주였습니다. 만약에 윤도현 선수가 한국 시리즈에 가게 된다면 앞선 선수들에 이어서 윤도현 선수도 백업 선수의 육성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정도로 상위 지명 1차 지명자들이 터지고 있는 구단은 기아 타이거스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아 타이거스가 상당히 이번 시즌 우승을 위해서 육성을 잘 해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어쨌든 저는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팬들마다 이견이 좀 엇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엇갈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프런트에서 해당 우승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작년에 트레이드를 했었죠. 바로 김태군 선수와 유지혁 선수의 트레이드를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김태군 선수의 트레이드와 현재 몸값이 현재의 활약에 걸맞는지 여부는 차지하고서라도, 어쨌든 기아 타이거스에 유지혁이 있는 것과 김태군이 있는 것을 비교를 해보면 전 압도적으로 김태군 선수가 기아 타이거스에 있는 것이 기아 타이거스 전력 보강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김태군 선수가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한준수 선수가 커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김태군 선수의 트레이드는 결론적으로 성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군 선수가 없었다면 한승택 선수가 주전 포수를 보거나, 혹은 아니면 이상준 선수나 다른 선수들이 올라와서 새로운 가능성 테스트를 했었어야 될 텐데, 김태군 선수가 든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한준수라는 새로운 신예가 든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이 두 명의 공격형 포수와 수비형 포수의 조합이 기아 타이거스의 안방의 약점을 완전히 지워낸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년에 비해서 용병 선수들이 훨씬 좋아진 것도 사실이죠. 물론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윌크로우 선수가 중도 퇴단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윌크로우 선수의 팔꿈치 이슈는 예상치 못했던 이슈였습니다. 어깨 쪽에 이슈가 있었던 선수였던 것은 어느 정도 알고 뽑았지만, 팔꿈치에 이슈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었는데, 6초반 6승을 거두면서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었던 윌크로우 선수가 중도 퇴단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임스 네일이라는 최고급의 외국인 선수, 작년에 비하면 정말 선녀죠. 어마어마한 활약을 해준 제임스 네일 선수를 영입을 했고, 그 다음에 윌크로우 선수가 나가고 나간 선수들은 아직까지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캠 알드레드 선수도 그렇고, 라우 선수도 그렇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갑작스럽게 생긴 대체 외국인 선수니까 대체 외국인 선수를 빠르게 영입해서 어쨌든 그 안에서의 출혈을 최소화한 것도 분명히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FA 전략도 어쨌든 성공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작년에 최용훈 선수를 최고령 FA 계약으로 별 잡음 없이 잡아낸 것이 사실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용훈 선수는 나이도 워낙 많은 데다가 작년 쇄골 분쇄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이러다가 큰 에이징 커브가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정적으로 잡음 없이 최용훈 선수가 재계약을 했고, 최용훈 선수가 올 시즌 커리어 하이를 찍어낸 부분, 그리고 작년 시즌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소크라테스 브리토 선수를
잔류를 시켜야 하나 아니면 새로운 선수를 데려와야 하나 팬 여러분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고 올 시즌을 끝나고도 논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크라테스 브리토 선수가 올 시즌에 홈런 타점 OPS 부분에서 커리어 하이의 성적을 찍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물론 내년에도 재계약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또 올 시즌이 끝나고 한 번 더 판단을 해야 되겠죠. 한국 시리즈가 끝나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소크라테스 브리토 선수가 기아 타이거스의 활약에 충분한 보탬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선비 선수도 작년 FA 계약을 하고 올 시즌에 쏠쏠한 활약을 펼쳐주면서 아직까지는 기아 타이거스의 세컨 자리를 확실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잘 어우러진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번외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사를 쓰지 못했었지만 키움 히어로즈와 지명권 트레이드를 하지 않은 것도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2017년에 김세현 선수를 트레이드를 해오면서 우승 청부사로서 큰 대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지명권을 판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현재는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훌륭한 1라운드 지명권의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현대는 뎁스 야구입니다. 이제는 선발 투수든 구원 투수든 신인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야 하고 이 선수들을 빨리 육성시켜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따라서 신인 선수들의 가치를 단순히 1, 2년 승부, 우승의 가치, 반드시 우승을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우승을 할지 못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내던져 버리기에는 그 가치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다소 무모해 보이는 승부수를 던지지 않은 것도 기아 타이거스 프런트에서 상당히 선택을 잘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현대 프로야구는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하위권으로 처지게 되면 굉장히 위로 올라오는데 힘이 듭니다. 특히나 셀러리 캡이 도입되었고 한두 명의 FA 선수로는 더 이상 전력의 강화를 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육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아 타이거스는 현재까지는 육성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구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기아 타이거스 퓨처스를 꾸준하게 취재를 해본 결과 현재 기아 타이거스 같은 경우는 퓨처스 팜에 즉시 전력감 선수들을 대부분 다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일례로 투수 쪽에서도 황동화 선수나 김도현 선수나 곽동규 선수나 이런 선수들을 위에서 벌써 끌어다 쓰고 있고 야수 쪽에서도 박민 선수나 홍정표 선수나 한준수 선수나 박정우 선수나 이런 선수들을 밑에서 끌어다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장기 육성에 필요한 선수들이거나 조금은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 현재 퓨처스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퓨처스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채워야 하고 또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계속적으로 육성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손승락 퓨처스 감독님께서 상당히 팜을 잘 운영을 해오셨는데 1군 수석 코치로 올라오시고 진가병 수석 코치님이 퓨처스로 내려가셨죠. 어쨌든 퓨처스 같은 경우는 1군 감독님의 소관이 아니고 프런트의 소관입니다. 프런트와 2군 육성팀의 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잘 굴러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신인들의 부투에서 얼마나 좋은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이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저는 승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신인들의 부투를 취재를 해본 결과 향후의 미래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하면서 올 시즌엔 투수, 내년 시즌에는 조금 더 야수 이런 식으로 팀의 상황에 맞게 선수들을 수급하는 모습을 보아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팬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퓨처스는 말 그대로 지금과는 다른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무관심한, 또 어떻게 보면 문책성, 또 어떻게 보면 기량이 부족한 선수들이 모이는 곳, 어쨌든 이런 개념이
조금 박혀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런 개념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작년 LG 트윈스 같은 경우는 2군 선수들을 정말 유연하게 잘 활용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신민재라는 선수가 탄생을 했고 문성주 같은 10라운더의 기적도 나오는 것이고 앞으로는 퓨처스와 1군의 원활한 연계가 되지 않으면 강팀으로 가기가 힘들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께서 퓨처스, 한평 퓨처스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VP를 딱 한 명만 꼽아보자면 많은 팬 여러분들은 김도영 선수를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은 조금은 다릅니다. 저는 만약에 저에게 투표권이 있어서 딱 한 명 MVP를 지정할 수 있다면 저는 양현종 선수에게 주저없이 MVP를 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기아 타이거스는 선발진에서 무슨 마가 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즌이 끝나면 마운드 위에서 굿스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쓰러졌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부상으로 쓰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스타우트 선수까지 이게 갑자기 부상으로 중도에 퇴단을 하니까 아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즌 초반 마운드에 5명 중에서 유일하게 끝까지 마운드를 지켜준 선수 무려 166이닝을 던져주면서 팀의 마운드를 끝까지 지켜준 맏형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현종 선수가 있었기에 기아 타이거스가 페넌트레이스 우승을 할 수 있었고 또다시 한국 시리즈의 우승을 누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기아 타이거스는 엄청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팀이죠. 지금까지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서 단 한 번도 진 바 없는 불패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페넌트레이스와 한국 시리즈는 또 다르기 때문에 과연 기아 타이거스가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지 저 또한 기대를 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아 타이거스의 2024 페넌트레이스, 그러니까 2017년도 이후 7년 만에 페넌트레이스 우승인데 기아 타이거스가 페넌트레이스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하나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